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까지가 개학 첫 주 온라인 수업이었고요. 이번 주는 등교 수업 주간이죠. 등교 수업 주간 8월 16일이 시작하는 주였으니까 저번 주에 이제 8월 23일 월요일로 시작하는 주간이고, 등교 수업 주간 수업입니다. 학습지 27 앞페이지에서 끝났었죠. 그러니까 학습지 27은 1910년대에 모든 거를 담아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 통치 방식, 그 다음에 1910년대 민족운동. 근데 통치 방식에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끝났었고, 오늘 다시 항일 비밀 결사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역시 1910년대다. 교과서는 166쪽부터 169쪽까지고요. 학습지 27 그대로입니다. 학습지 27쪽 3페이지죠. 2페이지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조금 뒤죽박죽이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중단원은 살짝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갈 거예요. 나중에 1920년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찌되었든 오늘은 1910년대의 민족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가 여러분들 이제 일제가 식민통치를 시작했고, 소위 굉장히 살떨리는 공포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의 무단 통치가 진행되던 시기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내가 왜 매 연대마다 최대한 시기를 맞춰가지고 식민통치 방식과 민족운동을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요. 특히 일제강점기에 식민통치 방식을 알면, 즉 식민통치 방식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당시에 상황이 있고, 일제가 그렇게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식민통치 방식을 사용을 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민족운동이 벌어지다 보니까, 민족운동이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벌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면요, 민족운동의 방식, 민족운동의 방향이 이해가 더 잘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요걸 식민통치 방식을 하고 같이 묶어서 같은 연대에 이러한 민족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910년대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두신 다음에, 그것이 이제 민족운동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민족운동이 그 상황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910년대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학습지 보시면 이제 항일 비밀 결사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1910년대의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1910년 일제의 강제 점령되기 전, 점령되기 이전에 민족운동, 우리의 어떤 운동의 방향들을 보면 애국개몽운동이라던가 의병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특히나 이 의병운동이 이제 어디로 가냐? 저기 1910년대에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저기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대의 민족운동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독립전쟁론이 상당히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독립군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통해가지고 무력으로 우리가 이제 국권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이죠. 이 독립전쟁론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럼 국내와 국외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었나 한번 볼게요. 자, 국내에서는요, 어떤 상황이라고? 1910년대니까 무단 통치입니다. 일제의 억압과 감시가 매우 심각할 때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제에 저항하면서 비밀결사 조직을 통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대놓고 활동하면 억제될 거 아닙니까? 1910년대의 저런 상황들 속에서.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항일 역량을 가진 세력들은 어디로? 나라 밖으로, 특히나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기지를 건설한다. 즉, 이 무슨 소리예요? 기지를 건설해서 뭘 하는 거야? 역량을 키워서 결국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또 군자금을 모금하고 어떤 독립군을 양성하고 거기에 있는 한인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국외에 다 들어가겠죠.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러한 방향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방과후 2번에 이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건 뭐냐면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이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국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어떠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느냐 이겁니다. 즉 대한제국인 상태로 국가가 망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독립을 달성하게 된다면 달성한 나라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한번 써봅시다. 복벽주의라고 부릅니다. 복벽, 어려운 한자어인데요. 복벽, 무슨 소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임금 체제, 왕조 체제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군주 체제로 돌아가서 황제 국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복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나라를 우리가 상상하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나라는 뭐예요? 독립한 이후에 다시 대한제국의 황제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니, 그것이 이제 복벽주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동의를 해 나가고 있었냐면 여기에 동의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주의, 뭐예요? 왕이나 황제 같은 단일 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전체 국민이 주권을 가진 이 공화주의 이념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었던 거죠. 독립운동가들,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그러면서 점점 어떠한 목표로 수렴이 되어 가느냐면 국민주권, 주권을 국민 전체가 가지는 이 국민주권의 바탕을 둔 어떤 국가를 만들자. 황제체제 국가가 아니라 어디로? 공화국 체제를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대다수, 이제 1910년대 중후반이 되면 완전히 수렴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해야 된다. 우리 국민주권에 따라서, 즉 황제체제가 아니라 라고 하는 이런 공화주의 이념에 대해서 결국 종지부를 찍었던,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선언을 했던 문서가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건 아니고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될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자, 다음 쪽에 가지고 왔어요. 교과서로는 볼 사람들은 보세요. 174페이지입니다. 자, 대동단결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동단결의 선언. 지금 뭐 이거를 어떤 중요하게 뭐 시험 문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방금 어떤 우리가 국민 주권의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 그게 결국 결실을 맺은 게 뭐예요? 방금 언급을 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3.1운동 이후에. 그 임시정부로 이어져가는 그 모습들 사이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국민 주권의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을 세울 것이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교과서 174페이지에 있어요. 자, 대동단결의 선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자고요. 융의황제가,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융의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경술년 8월 29일, 우리가 이날을 뭐라고 불러요? 경술국치일이라고도 부르죠. 경술년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강제 당한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보가 뭐야? 그러니까 융의황제가, 대한제국의 황제가 삼보, 영토, 인민, 주권, 즉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3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삼보를 포기한 그날은, 즉 우리 동지들이 뭐를 계승했다? 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삼보를 누가? 우리 동지들이 계승했대요. 우리 동지가 누구냐 봅시다. 그동안에 한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다. 즉 주권이 끊긴 적이 없다는 얘기죠. 주권이 끊긴 적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자, 우리 동지는, 우리 동지가 누군지 계속 봅시다.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래. 뭐의 상속자야? 다시 삼보의 상속자죠. 즉 국가의 상속자니 저 황제권 소멸의 때, 이날 황제권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다. 황제권 소멸의 때가 민권 발생의 때다. 자, 오해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날이 어떤 그냥 국가가 망하고 국가의 삼보, 국가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 날이 아니라 이 날이 황제권이 소멸하면서 그게 어디로 간 날이다? 민권, 국민의 권리가 생긴 때다라고 하는 거죠. 주권이 생긴 때다. 그래서 구한국, 저 대한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구한국의 마지막 날은 새로운 한국의 최초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자,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고로
그러므로 경술련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뭐다? 즉 우리 국민 동지, 우리 동지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뭐예요?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의, 선의는 왕위를 물려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 왕권, 왕위를 넘겨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넘겨준 것이니 권한을 우리 동지는 당연히 삼보, 영토, 인민, 주권, 즉 국가를 계승하여 즉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국민 동지가 주권을 가진 사람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국민 주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전까지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왔었던 어떤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냐 독립 이후에 라고 하는 것들이 총 정리되어 있는, 집대성되어 있는 게 결국에 대동단결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그렇죠. 1910년대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는 시기죠. 대동단결의 선언.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공화주의에 입각한 국가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이고요. 이게 결국 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에? 임시정부 수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끝에는 임시정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한반도 땅에서 이 한반도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졌던 민주공화국 정부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마침 교과서에 대동단결의 선언이 있으니까 한번 연결 지어서 같이 연결 수업을 해봤습니다. 이 파트는 등교 수업, 여러분들 등교 수업, 실제 수업에서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추가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910년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방향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국내에선 항일 비밀결사 활동, 그 다음에 국외에선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어디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그 전에 자, 학습지를 보시면 지역 명칭 알아두기라고 하는 파트가 나와 있을 겁니다. 즉 국내와 국외로 갈려 있잖아요, 지금 지역이. 근데 이제 국내는 우리가 한반도는 알 수 있는데 국외에서 어디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곳이 1번. 그리고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거는 이제 1번. 여기는 어디야?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1번은요. 여기 전체를 1번. 여기가 어디예요? 그냥 국내죠. 당시에 일본령 조선 식민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1번 국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에 대해 배울 거다? 항일 비밀 결사에 대해서 배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만주, 연해주라고 하는데 여기를 좀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다라고 할 때 여기 지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칭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기 위해선 서로 쓰는 언어가 같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알아줘야지.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여기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전체 만주 지역 중에선 남쪽이다 라고 해서 남만주라고도 부르고요. 이쪽이 이제 간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간도 지역에서는 서쪽 있죠? 서쪽. 서쪽이기 때문에 뭐라고도 부르냐면 서간도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남만주 지역, 뭐 서간도 지역 이렇게 부르면 요 2번 지역을 뭐 한번 영역을 색칠을 해보면 한 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간도 지역 중에서도 여기와 이제 대비해서 살펴봤을 때 북쪽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북간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3번이 한 요 정도 북간도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이제 현재 국경선인데 이렇게 국경선이 있죠. 지금 이쪽은 중국이고 이쪽이 어디예요? 러시아죠. 이쪽이 이제 4번이 연해주. 여기가 연해주입니다. 여기가 연해주. 그래서 여기죠. 연해주 지역.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서간도 남만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다음에 북간도 연해주 이렇게 2, 3, 4 여러분들이 지역 이름을 지도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서간도 남만주 뭐
북한도, 연해주라고 하면 머릿속에 지도에 요쯤이구나도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이 여러분들이 이름은 아는데 지역에다 찍어 넣으면 모르는 어디냐면 상하이입니다. 여기가 상하이예요. 그래서 자, 한번 그냥 지도 복습을 해보면, 자, 한반도가 있고 여기가 어디예요? 랴오뚱반도죠. 랴오뚱반도를 거쳐서 요동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게 뭐죠? 요게 산둥반도죠? 산둥반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요 지역에 여기가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그래서 어떻게 묶여 있냐면 지금 중국 관내, 쉽게 얘기해서 중국 본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만주 지역 말고요. 관이라고 하면요, 만리장성 끝에 산해관이라고 있거든요. 만리장성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끝에 이제 관문, 산해관을 기점으로 요 안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 본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관내와 미주 지역. 그러니까 상하이도 관내 맞죠? 특히나 핵심은 상하이에서 많이 요 시기에는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미주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아메리카 쪽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하와이, 멕시코 이런 데 다 포함해가지고 아메리카 지역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번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명칭을 먼저 잘 눈에다가 익혀놓고 머리에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순서대로 볼 거예요. 1번 국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항일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활동하다. 국내입니다. 1번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지도에서 1번이라고 국내입니다. 크게 두 단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크게 두 단체. 자, 첫 번째 조직 한번 보시죠. 조직이 어떻게 됐냐면 고종의 밀명을 받았대요. 고종의 밀명을 받아. 자, 이 단체에 한번 이름부터 써봅시다. 독립의군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플레임으로는 대한 독립의군부라고 하는데 그냥 독립의군부라고 교과서에도 써있고 이렇게 불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고요. 고종의 밀명을 받았어요.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최익현 아래에서 의병 활동을 했던 어떤 사람이냐면 임병찬이라고 하는 분이 주도하여 조직을 하게 됩니다. 고종의 밀명을 받았죠. 고종의 밀명을 받았으니까 근데 좀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종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독립의군부를 조직을 했어요. 그럼 독립의군부가 독립운동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독립을 한 이후에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고종을 소위 쉽게 얘기해서 쌩까고 공화주의? 그런 거 아니겠죠. 그리고 이 임병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생, 최익현과 함께 활동한 걸 보면은 유생인 걸 알 수 있겠죠. 유생.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의 목표는 뭐냐면 국권 회복, 당연하죠. 국권 회복 맞는데 뭐예요? 고종 복위, 고종을 다시 황제에 올리는 겁니다. 대한제국 체제를 회복하려고 추구한 거죠.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이러한 이념? 이러한 주의를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복벽주의라고 불렀죠. 다시 한번 써놓도록 합시다. 즉 독립의군부가 대표적으로 복벽을 추구했던 그런 단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가 그럼 어떤 활동을 했느냐 보면 이 독립의군부의 임병찬이라고 하는 분이 주도를 했던 이 조직은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우리가 잘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규모 의병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국권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의병전 이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의병봉기, 의병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발각되면서 꽤 빠르게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항일 비밀결사 조직이죠. 비밀리에 활동하는 조직이에요. 즉 들키면 바로 해체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일제히 발각되어서 해체당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의군부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복벽을 추구하고 있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이름은 대한광복회라고 하고요.
대한광복회라고 합니다. 한번 써보시고요.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자, 조직을 보면 의병 계열과 애국개몽운동 계열이 이제 함께 만들었다, 조직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총사령으로 박상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 김좌진이라고 하는 분 있죠?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서 다시 보게 될 이 김좌진 장군도 여기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끝나고 이쪽으로 올라간 거죠. 자, 이 대한광복회는 이렇게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뭐 전혀 알 필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쳐졌다고 하는데, 풍기광복단이라고 하는 단체와 조선국권회복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함께 손을 잡아서 대한광복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역시 목표는 국권 회복이죠. 국권 회복이죠. 당연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복벽으로서 고종 복위, 즉 황제국 체제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는 뭐 민족 공화국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화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단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냐? 이 대한광복회의 기본적인 활동 준비는요, 이거예요. 독립군을 양성을 해서 또 독립군을 양성을 해가지고 이제 독립전쟁을 통해가지고 국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 자체도 군대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었고,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뭐냐면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국내에서의 활동만으로는 힘들 수 있다. 지금 일제의 통치도 굉장히 억압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주에다가 지부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독립군들을 또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독립군 양성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군자금 마련 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친일적인 어떤 부자들에게 쫙 연락을 돌려가지고, 야, 니들이 지금 그럴 때냐라고 하면서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돌리기도 하고, 친일 부호들을 처단하는 활동, 의협 활동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제가 당시 이제 거두던 세금을 이제 중간에서 탈취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군자금 마련 활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에서 역시 일제에 발각되어서 중간에 해체당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쉽지 않았던 거죠, 활동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자꾸 다 실패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먼저 식민통치 방식을 배운 겁니다. 1910년대에 그렇게 억압적인, 공포적인 분위기, 무단통치라고 하는 게 진행되고 있는 그 시기에 항일 비밀결서, 이 국내에서 다 활동했던 거잖아. 국내에서 이런 비밀결서 조직으로 활동한다는 게 얼마나 몸 하나 움직이기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발각되어서 해체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독립군, 어떤 독립 전쟁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이런 단체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그러면 의병투쟁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지막으로 뭐 배웠죠? 정미의병 배웠었죠. 그 정미의병이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 진공작전, 정미의병 때 전체 13도 창의군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서울 진공작전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의병들 자녀 세력들이 많이 호남 지역으로 가가지고 일제가 당시 어떻게 해요? 호남 지역에 대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봤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의병은 끝이냐? 근데 지속적으로 의병이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지만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1915년에 이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최응언이라고 하는 이 의병장이 잡히면서 이제 국내에서의 의병 활동, 의병투쟁인 이제 막을 내렸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의병장 최응원 장군의 이름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는 이런 의병투쟁도 간간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국지적으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독립의군부,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도 다시 볼게요. 지도를 다시 보면 우리 여기 국내 지역을 봤고요. 그럼 이제 어디로? 2, 3, 4번 여기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입으로 해보세요. 여기 뭐라고? 서간도 또는 남만주라고요. 여기는 북간도, 여기는 연해주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도시 어디예요? 상하이죠. 여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주, 연해주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다. 여러분, 애국개몽운동 단체 우리 배울 때 이 만주, 연해주 지역에다 독립운동,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던 어떤 단체 기억나는 단체 없어요?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단체인데. 그렇죠?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그 단체가 여기에다가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하려고 했던 거죠. 조금 이따 다시 볼 겁니다. 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거기에 이미 우리나라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인촌, 즉 한인들, 우리 한국인들의 마을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마을을 만들면 이게 뭐 서로 치안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어느 정도 행정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동포들의 서로 어떤 동포들의 권익,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교육하고 아니면 독립군을 양성하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결국 글쎄요, 왜 이래? 독립 전쟁을 통해서 뭘 한다? 국권 회복을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이런 기반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한인촌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런 역할을 하는 자치 조직들, 아예 완전 밑바닥 기반이 되는 자치 조직들이 있겠죠. 그리고 교육을 하는 학교들, 그리고 독립군 양성을 하는 뭐 사관 학교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뭐가 독립군 부대들, 여긴 좀 잘릴라나? 독립군 부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인 집단촌이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장기적으로 독립전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뭐 갑자기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쉽지 않으니 일단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격과 의의를 보면 이 시기에 자치단체, 이런 자치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 그 동포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이런 것들, 치안이나 행정 같은 걸 유지하는 일종의 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치조직들이. 그래서 이게 기반이 돼서 뭐 학교도 만들고 독립군도 양성하고 군자금도 모집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동포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1920년대 활발하게 무장독립전쟁을 할 수 있는 데에 있어서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남만주, 북간도, 연해주 지역에서 우리가 뭘 볼 거라고 자치단체도 조직되는 모습들이라던가 뭐 학교를 만드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민족교육 그리고 독립군이 양성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각각의 지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이제 지도를 보고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만주 뭐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서간도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요 지역이 이제 어느 단체가 진출한 지역이다?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여기로 진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회영, 이상용 등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해서 이 신민회가 앞장을 서가지고 남만주에 이 삼원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삼원보 일대에다가 신한민촌을 건설하게 됩니다. 마을 이름, 그러니까 뭐 한인촌, 한민촌, 신한민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도 신한촌 건설되죠. 일종의 마을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지역의 한인들의 마을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에도 여기에도 이제 원래부터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랬죠. 사람들이 간도 지역에도. 그래서 수많은 한인촌들이 건설이 되고요. 이 지역 전체가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봉오동 전투라던가 청산리 전투 같은 것도 다 이 북간도 지역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연해주 지역은요, 이 국외 항일 의병운동의 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의병들이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힘들어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많이들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항일 의병운동의 중심 지역으로서 또 역할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저 연해주의 가장 핵심 도시 어디?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오타 없죠? 블라디보스토크의 요 지역에 인근에다가 이제 신안촌이 건설되고 여러 가지 활동이 또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고 하나도 안 간단하다고요? 네,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인 구체적인 내용들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다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지도 살짝 잘라서 붙여 넣어놨어요. 자, 그럼 번호부터 써놓을게. 자, 북간도 지역이 어디예요? 동그라미? 3번. 자, 남만주 지역이 어디야? 동그라미? 2번. 서간도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자, 4번. 어디야? 이게 연해주죠. 여러분들 지금 학습지에 있는 거랑은 가로 세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 세로가 길어가지고 화면에다 넣으면 글자가 너무 작아져서 가로 세로 바꿔놨어요.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자, 이 자치단체가 한인 동포사회, 한인촌들의 어떤 정부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학교도 만들고 교육을 하고 독립군도 양성을 하고 독립군 부대도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 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북간도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자치단체가 있었나 한번 봅시다. 간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간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이 간민회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당시에 이제 북간도 지역의 한인 조직들, 한인 단체들, 한인촌들을 잘 관리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좀 더 확장 발전하면서 간도 대한국민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좀 더 활동을 이어갑니다. 나중에는 국민회라고만 불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국민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이제 군자금도 마련하고 독립군 부대를 나중에 만들게 되죠. 그게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라고 하는 군대입니다. 근데 뭐 지금 여기까지 할 필요 없고요. 이제 이런 이름이 있구나 한번 잘 봐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북간도 지역에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학교로서 이제 이상설이라고 하는 분이 헤이그 특사 세 분 중에 한 분이죠. 이상설 선생님께서 만들었던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이제 학교가 있고, 이제 서전서숙이 1년여 정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일제 통감부에 의해서 또 폐교되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 서전서숙에 적을 두고 있었던 김야견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새롭게 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명동 학교라고 하는 명동학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두 학교 이제 북간도 지역에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독립군과 관련해서는 이 북간도 지역이 여러분들 대종교 기억납니까? 대종교? 나철이라고 하는 분께서 우리의 전통적인 단군 신앙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만들었던 어떤 종교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기말고사 범위에서 종교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대종교가 일제강점 전후로 해가지고 그 총본부를 어디로 옮겨요? 북간도로 옮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종교 계열에서 만든 독립운동, 항일 독립운동 단체가 뭐냐면 중광단이라고 합니다. 이 중광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게 되고요. 이 중광단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추후에 3.1운동 이후에 어떠한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북간도죠. 그래서 북로 군정서라고 하는 이름의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북로 군정서. 발음이 어렵네요. 북로 군정서라고 합니다. 북로 군정서. 이런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북간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남만주. 여기가 이제 서간도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자, 이 서간도 지역에 있었던 자치단체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누가 진출했던? 신민회가 이쪽에 진출을 했었던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건 이 삼안보라고 하는 곳에 경학사라고 하는 이름의 자치단체가 만들어지고요. 경학사라고 하는 이름의 자치단체가 만들어지고 점차 이제 부민단, 한족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이렇게 이어나간다. 그냥 한번 눈으로 잘 봐주시고요. 자, 이 곳에서 이제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죠. 이 신행
강습소라고 하는 학교가 이때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1919년 3.1운동 즈음 해가지고 이 학교가 확대 발전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이름이죠. 신흥 무관학교. 그래서 무관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신흥 무관학교에서는 독립군, 그 중에서도 독립군 간부, 사관을 양성하는 학교로서 만든 곳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졸업생들, 신흥 무관학교 졸업생들이 상당히 독립군 앞으로의 독립전쟁, 독립운동에서, 무장 독립전쟁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분들이 상당수 있게 되죠. 상당히 많은 역할을 차지하는 그런 학교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독립군 양성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즘 이제 서간도 지역이죠. 서로 군정서라고 하게 되고,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활약하는 그런 그런 독립군 부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간도 남만주 지역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연해주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해주 지역의 자치단체로는 대표적인 단체로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이 권업회를 중심으로 또 연해주 지역의 어떤 여러 한인 자치단체들이 조직이 되고, 이런 모습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학교, 요 권업회에서 한민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또 이 지역의 한인들 교육에도 힘쓰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 독립군 양성에서 보시면 이제 일단 이름부터 써보죠. 대한.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지고 올게요. 대한 광복군 정부. 대한 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일종의 정부가 1914년인데, 요 권업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대한 광복군 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참 이 대한 광복군 정부가 어떤 배경들 속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1914년이라고 하면 1904년이라고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 리가 없죠. 자,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10주년이죠. 러일 전쟁이 터진 지. 그래가지고 러일 전쟁 10주년을 10주년을 맞아가지고 러시아에서 이제 대대적인 어떤 반일적인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연해주에 있었던 어떤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 기회 좋다. 러시아 쪽에서도 반일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이 기회에 독립군 부대를 싹 광복군, 독립군들을 싹 모아가지고 우리가 또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대한 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1914년은 또 어떤 해이기도 하냐면 세계 1차 대전이 터지는 해이기도 하죠. 근데 세계 1차 대전이 터지면서 러시아 정부가 또 일본과의 어떤 공동전선을 펼치게 되면서요. 이 대한 광복군 정부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준비하려는 것들이 이제 러시아가 일본 정부와 이렇게 공동전선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가 반일적인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금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금세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대한 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어떤 정부 형태의 조직까지 만들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기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일제강점기의 첫 번째 난관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건 난관도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장 독립 투쟁 배우면은 뭐 아주 그냥 재밌게 우리 거기 또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여기 잘 한번 지도에다가 맨 뒤에 보면은 지도에다가 빈칸 뚫어놨잖아요. 핵심적인 단체들 한번 손으로 써볼 수 있게, 그것도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지역별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어디 남았죠? 여기 마지막 5번 상하이와 그다음에 나머지 미주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남아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관내, 그러니까 중국 본토 지역과 미국
아메리카 지역 쪽에서,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뭐예요? 외교입니다. 외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중국 본토에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미주 지역에서 당장에 물론 좀 이따가 배울 겁니다. 어떤 독립군 사관을 양성한다던가 이런 독립군을 양성하려고 하는 모습도 미주 지역에서 보이는데, 기본적인 것 자체가 거기서 어떤 독립군을 양성해가지고 이쪽으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모토 자체는 외교 활동입니다. 외교 활동.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 활동. 그 다음에 군자금 모금 같은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목표였다. 요 지역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중국 관내, 특히나 이 상하이 지역에서 보시면 어떤 신규직 선생을 주도로 하고 있는 동제사라고 하는 어떤 기초적인 단체가 만들어졌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초반에 활동을 하다가요, 이제 여운형 선생, 나중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뭐 지금 미리 뭐 앞으로 쭉 나오게 될, 뒤에 나오게 될 그 이야기들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여운형 선생을 당시에 중심으로 하여 신한 청년단이라고 하는, 발음이 막 꼬이네. 자, 좀만 크게 써줄게요. 신한 청년당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이 신한청년당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활동을 하고, 결국 임시정부, 여기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임시정부의 대거 다 거의 다 주요 인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상하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런 단체들, 특히나 이 신한청년당의 활동 속에서 이후에 3.1운동이 발발한 이후에 임시정부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상하이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여기서 딱 끼고 있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단체 위주로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국 본토고요. 이제 미주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지역에서요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말고사 범위에서 하나 딱 배워본 게 있습니다. 장인환, 전명훈 기억납니까? 이 두 분이 미국 지역에서 누구를 당시에 뭐였던? 외교 고문이었던 누구를 암살했었죠? 스티븐스를 암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스티븐스를 암살하는 사건을 계기로 미주 지역에 있었던 미주 동포들의 어떤 독립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에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단체들이 통합 움직임을 보이면서 결국 뭘 만드는데 기여를 하냐?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이 미주 지역의 최대 독립운동 단체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이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관심이 높아져서 결국 이 지역의 최대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큰 기여를 했다. 안창호 선생도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의 기본은 이제 민주공화국 수립을 주장하게 되고요. 이 활동들을 보면 대한인 국민회는 당시 그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미주 동포들, 그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쪽에 또 자치단체 역할을 하는 거죠.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대한인 국민회가 지금 미국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어떻게 연을 닫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반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만주나 연해주 조금 더 가깝게 올 수 있는 곳에다가 지부를 설치를 해서 또 군자금을 모금을 하고 이 군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 군자금 지원 활동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주 지역 중에서 조금 더 먼 곳들입니다. 본토가 아니고요. 하와이라던가 이 멕시코에서도 보시면 이제 요건 이제 단체 이름 위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박용만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부대고요. 이 국민군단에서 이제 사관학교 만들어서 독립군, 사관도 양성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 멕시코 지역에서도 숙모학교라고 해가지고 또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또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저 먼 땅에서도 이 자신의 고향 땅의 상황을 잊지 않고 또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민이라고 하는 정식적인 형태로 가지만 진짜 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내 몸 하나 그 낯선 땅에서 온전히 가누기가 힘들 텐데 그 와중에서도 또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분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적으로 다 정리를 했고요. 맨 뒤에 지도에다가 놓은 거 빈칸 한번 채워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가 서간도 남만주 지역이죠. 안 쓸 거예요. 자, 서간도 남만주 지역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신민회가 활동을 했던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경학사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만들어지고 부민단 한족회로 이어진다. 그다음에 신흥 강습소라고 한 학교가 나중에 더 크게 확대 발전해서 신흥 무관학교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군정서가 조직된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북간도 지역으로 가시면 간민회, 간도대양 국민회 이렇게 쭉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표적인 학교로 서전서숙, 그다음에 명동학교 이런 학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종교에서 뭐 중방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북로군정섭라고 하는 군대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해주 지역으로 가보시면 연해주에서 권업회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있었고 이제 한민학교 같은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결국에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걸 조직하는 모습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내려오죠. 국내로 가봅시다. 국내로 가면 복벽주의를 추구하고 있었던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죠. 임병찬이라고 하는 분이 조직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하고 있었던 어느 단체?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총사령으로 박상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1915년까지 의병투쟁을 지속하고 있었던 마지막 의병장 최응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하이와 미주 지역 보겠습니다. 상하이 지역으로 가면 요 동제사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고 신규식 선생이 일단 기본적으로 주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었고 여운형 선생이 주도를 해서 신한 청년당이 조직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 미주 지역으로 가봅시다. 미주 지역으로 가보시면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최대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고 하와이의 대조선 국민군단 같은 이런 어떤 독립군을 사관을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던 조직도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이렇게까지 길어질지는 잘 몰랐는데 이것저것 막 주저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업이 또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1910년대의 전체적인 이런 민족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 3.1운동 이제 3.1운동으로 가면 그래서 1910년대의 이런 민족운동의 역량 그 다음에 일제의 강압적인 무단 통치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 그 다음에 국제적인 배경들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 속에서 결국 1919년 1910년대를 마무리하는 거족적인 민족운동인 3.1운동 그리고 그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지게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좀 꼼꼼하게 여러분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